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피디수첩이 우리 국정원이 일본 우익에다가 정보를 넘깁니다. 그랬다. 지금 이명박 때 야, 지금 이건 일본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명박 때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한 거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진짜? 아, 너무 이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진짜? 이거를 진짜 한번 보셨는데 그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MBC 그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본 극우 요게 피디수첩 거래 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수호대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윤미향 전 그 정의기억연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정을 안 알리고 갑니다. 근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어떻게 있죠. 다 알고 공항에 나와가지고 막 지랄하고, 그다음에 운전해서 이제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빡빡거리면서 와가지고 신호 멈췄을 때 막 일장기를 앞에다가 덮어버리고 막 욕하고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아니, 이승철은 왜 입국 거부 시킨 거야? 어? 이승철은 뭐예요? 아유, 그때 이승철 입국 거부 시켰잖아. 무슨 일본에서? 뭐 그래요? 노래 불렀다고. 네. 진짜? 아무튼 네. 이마만큼 일본 우익들이 우리나라 인사들에 대한 정황들을 잘 파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 직접 보낸 사람이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출입국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행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정보는요, 솔직히 국내 기관이 내통하지 않으면 알 사실 수가 외국 기관이 없습니다. 알기 힘든 거고, 네. 또 그걸 하겠다고 일본도 나름대로 이제 그 공작원들이 있겠죠. 뭐 내각 수사처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그 이제 그 문무관들 숫자가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예,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근데 어. 그 애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학자들이나 언론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청취하는 게 일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무관으로 들어온 불행 요원들은 뭐 하고 되는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이런 거를 해갖고 와.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국정원이 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있었다는 네. 거지. 그런데 이게 국정원 소속이었던 제보자, 그러니까 국정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MBC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지금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국기련,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여기를 키워줬다. 극우 단체를, 일본의 극우 단체를 우리나라 국정원이 키워줬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돈까지 줬어? 네, 돈도 주고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언론 활동해야 되는데 그 소재나 이런 것들도 국정원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국정원에 초대를 합니다. 그 극우 인물들을. 그래가지고 북한 정보 같은 거를 브리핑을 해줘요.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정원 요원 중에 일부가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에 있는 고척들한테 돈을 받고 알바를 한 게 아니냐라고 순진무구하게 생각했는데 아유. 우리 국정원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렇죠. 일본 우익 단체를 키우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했더니 이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여학원 교수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위협론에 대비하는 것과 한국 내 진보 정권이 지속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그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위협.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우쪽에 뭐 선거 때만 되면 간첩이니 뭐 북한이 뭐 쳐들어오느니 하면서, 야 이럴 때는 남북 같이 잘 지내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늘 의심하는 게 그거잖아. 북한이 그 일본 그 경제 수역 겹치는 부분, 북한 영해 주장 겹치는 부분에다가 탄도미사일 쏴줄 때 너무 뜬금없이 그거 쏠 때 이거 아무래도 일본에서 돈 받고 쏴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모종의 그런 커넥션이 있을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몇백만 네. 불 받고 미사일 한 발만 쏴주면 위협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돈도 안 받고 그것도 우리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가리에서부터 이게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장이 시켰다는 거고 정권의 핵심 순회가 이런 일을 그래 맹박이가 이런 일을 하라고 지령을 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원장이 이병기였고 이 사람이 돈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예, 돈 받아가지고 구속된 사람. 그쵸. 네. 네. 돈을 전방위로 받아 처먹었네. 네. 엔화까지 받았다고도 의심해 볼 수 있겠네. 이 그렇네요. 정도면. 지금 그래서 남북이 이제 화해 무드나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경우에 일본은 자민당 보수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아야 돼. 남북한이 사이가 안 좋아야 돼. 통일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같이 짜고 같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냥 통일이고 뭐고 상관없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 정권을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일본이든 뭐든 상관없고 북한 핵 위협이나 이런 거 부추겨가지고 그게 구한말에 나라 우리가- 팔아먹던 애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계속 정권 잡는 게 중요해. 이게 끝인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일본 국구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짝짝꿍이 잘 맞은 거지 그때. 와 정말. 그래서 위안부 합의도 그 국정원이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제보자의 증언이고. 그렇지. 네. 박근혜가 잠결에 전화 받아갖고 못하는 일본어로 전화 한 통화 받고 그거가 조약 문서나 조약도 없이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얘기지. 이건 말이 안 일반 되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근데 정작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의문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국내에서 국정원에 어떤 사람이 했다라는 국정원 내부지만 자 거기에 파트되어 있는 인물의 조직은 안 나왔지만 자, 국기련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돈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PD 수첩이 가서 1대1로 면접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정한 게 아니야. 그냥 답을 피하는 정도란 말이지. 대답을 안 하는 정도라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어? 걔들은 다 이런 반응인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원래 가면 저는 몰라요가 아니고 나는 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거부를 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답을 피할 피하는 때랑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인 교수 있잖아요. 그분도 일본인 아니야. 저기 귀화하셨나? 귀화하셨잖아. 아무튼 난 몰랐네. 국정원 내부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강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국정원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잘 된 거다. 우리가 관여를 어머.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건데 왜 잘못했다 그래? 어. 라고 호사카 유지 교수 당시 호사카 유지 그래서? 교수는 개긴 거네. 호사카 교수 아니 어떻게 국정원 사람이 일본 구구의 말을 똑같이 하지? 라는 생각했대요. 이 새끼들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야. 일본 와. 천황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 니들은 사인 간첩단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이씨. 진짜 이거는 이게 아니 간첩이지. 이게 간첩이지. 이게 이중 스파이지. 이게. 이게 간첩이지. 근데 지들은 간첩.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렇지. 나는 나라 잘 되라는 방향에서 했다. 그 나라가 일본이잖아. 그러네.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새끼들이 항상 나라 위에 했다고 했을 때 가로를 쳐놓고 일본. 내 나라는 내 마음속에 나라는 일본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오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 거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하고 뭐 못 지내자. 그러니까 북한을 뭐 때려 부셔야 된다라든지 뭐 맨날 북한 때문에 뭐가 이래 됐다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극우랑 똑같은 놈들이 지금.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아씨 도대체 이 터웨들하고 저쪽에 있는 오리지널 외구들하고 하여튼 뭐 저쪽에 있는 놈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렵다, 우리 어려워. 내부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국정원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공무원이랍시고 그렇지. 나라의 녹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나 대북 정책이나 이런 쪽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도대체 어이가 없는 얼마까지 거죠. 이것들을 추려내야 되나 아유. 끝이 라는 없습니다. 걱정이 이거 없습니다 진짜. 쉽게 안 끝날 이건 걸요.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네. 년 동안 해도 안 끝날 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걔네들이 사회의 중심이 돼서도 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자금을 투명하게 까봐야 된다니까. 도대체 들어가는 세금 갖고 이런 토해들 가서 지원하고 뉴라이트 단체들 지원하고 광화문 시위하는 보수 단체들 지원하고 가는데 풍선 날려라고 돈 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사시 영수증 처리를 봐야 돼.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 한다. 영수증은 안 내도 된다. 현금으로 무조건 현금으로 한대요. 그 나온 인터뷰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 있는 홍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또 극우 채널에서 엄청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적이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육사 출신이었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국정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막 공산당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본 극우 사람들을 이제 가이드도 해주고 거기서 극우들이 좋아하는 얘기도 또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돈이 왔다 간다라고 그 25년 다녔던 국정원 그 직원이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원 출신인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엉망진창. 어떻게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우리 조상들이 목숨 바쳐 독립을 위해서 싸우면서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그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일거의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광복만에서 만세할 때 구석지에서 아이씨 졌다 했네 이 그렇지. 소리 하고 있는 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새끼들이 결국은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이 나라에서 큰 소리치고 기득권질하면서 봉국하고 계속 협잡질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눈이 뜨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원 소속이었던 이 제보자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들어옵니다. 아니 국정에 있을 때. 국정원 내에서 징계가 그럼. 이건 너무하다라고 하니까 이 새끼 밟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얀 방 고문, 일명 하얀 방 고문. 그 하얀 방 고문이 거기서 나온 거죠. 하얀 방에 반성의 의자처럼 거기 가고 있는 의자랑 거야. 책상 이렇게 놔두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시공간이 헷갈린대요. 내가 몇 그쵸. 시간을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공간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얀 방에서 벽만 보고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나 가라 해서 가면은 눈 떠보니까 나는 한 층만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하인 거야. 그리고 자살 충동.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 진짜 악랄하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랑 뭐가 달라? 똑같아. 내부에 바른 소리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직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애들의 포악질과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겠나라는 생각을 진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빈대잡다고 초가삼칸 태울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언제 다 없애지? 라는 좌절감도 듭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잡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의무야. 왜? 우리 집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잖아. 하나하나씩 잡는데 저는 일단 언론부터 대대적으로 때려잡고. 왜냐하면 사실 이거 MBC가 이거 만약에 제대로 된 언론이었으면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보도가 나와야 돼요. 보글보글 했어야지. 자,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그러면 팔아먹었다고 할 언론들이야. 언론들이 일면에 대고 나라를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해야 돼. 국가정보원이. 근데 받았을 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집은 새를 살지만 이 나라는 우리 거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 더러운 벌레 꼴을 본다고 해서 에이 나 아니면 딴 사람이 잡겠지 내지는 아유 나는 안 물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불질르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귀찮아도. 어떻게 우리가 새끼를 까거나 맞아. 우리가 키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을 계속해서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이제 영토 복원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프간 국민들이 난민이 돼서 딴 나라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저는 탈레반 밑에서 못 살겠으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근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막 비판이 나오잖아요. 아프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네 국민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아프간 국민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탈레반에 의해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울지언정 탈레반하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프가니스탄은 절대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망 나오고 미리 항복하고 손들고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은 탈레반한테 정복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지만 국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됩니다. 결국 또 한 번 나라를 지켜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표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좀 나아졌잖아, 그것만 하더라도. 그게 나라 어딥니까? 지키기 편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 누가 해줬냐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화 투쟁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힘써서 싸워주신 인권 변호사 분들 그리고 조국처럼 네. 지금 피 흘리면서 혼자 싸우고 싸우고 하는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앞장서가지고 그 창과 총 같은 거 다 맞아가면서 싸워주셨으니까 우린 그나마 투표 한번 잘하면 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MBC 피해수첩 이거 유튜브에 공개돼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결국 분노를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분노를 여러분한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회 나가셨다가 잡히면 고문당해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회도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근데 왜 안 해? 하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냐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갖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투표의 권리, 맞아요.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저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만 우리가 이깁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대단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난 거.